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평온한 아카데미커로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배짱이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남은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감소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핵심적인 발명품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철도라든지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말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주된 발명품입니다.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림은 두뇌에서 각 부위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두뇌의 면적에 비례해서 인체의 장기를 그린 겁니다. 손을 움직이는 두뇌 부위가 제일 크죠. 1차 산업혁명은 손을 대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나왔으니까요. 2차 산업혁명은 철도, 자동차 이런 거니까 발을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말하고 눈과 입과 귀를 대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됐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의 뇌를 대체했다, 대체하는 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특징은 역시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지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영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바둑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업무가 있을 때 인간 이상으로 지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도 인간의 많은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본주의적인 임금 노동을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인 임금 노동은 일을 전문화시켰거든요.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전문화시켜왔기 때문에 영역이 한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노동, 돌봄 노동 이런 것들은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하면서 말도 걸어줘야 되고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넓은 영역에 속하는 비자본주의 경제 노동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경제적 특징으로서는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킬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자리 어떤 직업 전체를 없애는 것보다도 그 일자리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능적인 부분, 그 작업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에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소위 불안정한 상대적인 과잉 인구들이 많이 형성되겠습니다. 물론 소득 양극화, 자본과 노동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구글 같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점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모순적으로 그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기업의 전략입니다. 사용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자꾸 공유로,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공유 경제 부분, 공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여러 경향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쟁에서 역사에 남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첫 번째 화면은 인공지능이라기 그럴 수는 없고요. 자동 굴착기입니다. 굴을 파는 기계죠. 증기기관, 철도혁명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의 어떤 경쟁 중에 한 번 인간이 이겼습니다. 그게 존 헨리입니다. 이 자동 굴착기하고 굴을 파는 시합을 했는데 이 존 헨리라는 이 튼튼한 철도 육체 노동자가 굴을 파는데 먼저 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존 헨리는 그 시합에서 과로한 이유로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네 번의 대결에서 다 인간이 진 것이죠. 두 번째는 서양 체스를 말하는 것이죠. 체스에서 지었을 때 욕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퀴즈 문제인데 이 엄청난 퀴즈 문제에서도 인공지능은 이겼고요. 네 번째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커제가 바둑에 졌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어떤 한정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더 대체하고 더 지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경쟁에서부터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이 보고서가 더 널리 알려졌죠. 여기서는 없어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겨나는 일자리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선진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겨나는 게 200만 개가 생겨날 테니까 전체적으로 500만 개가 없어질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일자리 감소를 예측을 했는데 결국 관리자군의 경우에도 한 50% 정도,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90%가 넘을 정도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이렇게 왼쪽에 보면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고 오른쪽은 대체가 좀 어려운 직업인데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트럭 운전사입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그 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 트럭 드라이버라고 돼 있죠. 트럭 운전사들이 그 주에서 가장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트럭은 그리고 이 트럭 운전사들은 중산층이죠. 뭐 한 4만 불 이상의 소득을 얻는 뭐 그 관련 종사자까지 합치면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되는 그런 엄청난 직종인데 이 직종이 이제 자율자동차로 대체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일인데요. 드디어 자율자동차가 피자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금융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많이 대체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건데요. 투자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그 알고리스믹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투자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것이 벌써 2012년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2012년에 이 연구에 따르면 이미 85% 정도의 액수가 투자액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투자계를 거의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체가 빨라진 것은 인공지능이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인간보다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이죠. 예, 금액으로
8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라는 건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빨리 이 전문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이렇게 일자리가 대체되어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4가지 미래라는 책에서 만들어진 표인데 저는 이 표를 어떤 영화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그 중에 한 모델은 좀 빼고요. 한 3가지 정도 영화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헝거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헝거게임은 수도가 있고요. 그 국가 이름이 파넴이죠. 이거는 이제 빵과 서커스라는 말입니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잉여노동이 필요해서 잉여노동을 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착취와 수탈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잘 많이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시움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1%의 부자들이 아예 우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잉여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을 다 하니까 노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는 것도 귀찮고 빵도 필요 없고 서커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우주에 가서 산다. 그래서 잉여 인간들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디스토피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하는 마찬가지로 스타트rek에 나오는 이 모델을 보면 생산은 인공지능이 하고 여기서는 레플리케이터라고 하는 모든 물건을 순식간에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 스타트rek에 보면 24세기 이후로는 화폐도 없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이 되는데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게 트래킹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로 갈 것인지 식민지적인 디스토피아로 갈 건지 아예 배제당하는 새로운 디스토피아로 갈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트래킹을 하고 인간다운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앞장선 사람들이 기본소득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알래스카 여행을 하면서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해봐라 라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이 디딤판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주커버그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업할 수 있게 마음에 들면 그런 기반은 마련해 줘야 된다. 주커버그의 친구가 되겠죠. 역시 공동 창업자고요. 이 크리스 휴즈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아예 기본소득 운동에 좀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그리고 그는 미국 노동자의 40%가 이미 불안정 노동자다라는 어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 $1,000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자. 나는 하룻밤에 내 재산이 조 단위로 불어났지만 하룻밤 자고 나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수십 년 동안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웰트먼 이분은 Y 콤비네이터라는 회사의 CEO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본소득 운동을 헌신하면서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1,500 내지 $2,000를 주는 실험을, 물론 자기 회사 돈입니다. 자기 돈이죠. 자기 돈으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 실험을 해서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미국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겠다라고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론 머스크죠.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또 과학계의 종사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는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지구온난화 문제를 건드렸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했고 지속가능 에너지죠.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다행성 생물이 돼야 된다. 여러 행성에 사는.
그래서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자기 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럴 때 인간은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주는 게 당연하고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뭘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과제다. 기본소득은 그냥 기초고 더 큰 과제는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는 이 기업가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걸 생각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미래를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고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